자, 양문석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이렇게 봤습니다. CG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 11억 대출 부분에 대해서 대출 신고서에 서명한 이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은행이 먼저 제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공시가로 재산 신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매우 커서 단순 부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 대변인께서는요? 이 양문석 의원은 민주당의 김민석 총리가 보여줬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은 참 신기한 재주들이 많으신데 정상적인 경제 활동 또는 봉급을 받고 일반 보통 국민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많습니다. 이분 2014년 이후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없고요. 10년 넘게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에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에 그중에 11억 원을 딸이 사업자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그 선거 때 다 드러났었죠. 딸이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이 대출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 연수를 떠났고 떠나면서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SNS에 썼었던 것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화가 나셨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에 당시 선거 때 다 거짓말 해명까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당선됐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당선 무효가 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정의이고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제 그런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호 대변인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양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기나 불법의 영역은 없었다고서 확신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편법 대출이냐 아니면 사기 대출, 불법 대출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편법 대출이라고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계약금과 중도금 합해서 이제 새마을금고에는 빌렸던 돈은 다 갚았어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기나 불법의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편법, 오직 편법이지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항소심에서도 그런데 양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는 이런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양문석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판결이겠죠. 개인 입장에서는요. 본인 입장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선거 당시에도 저 문제가 당초 불거졌을 때 잘못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그러니까 즉 당시 그 새마을금고가 청년들의 어떤 사업을 그 장려하기 위해서 그 대출을 하는 용도로 배정이 된 항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약간 그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이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했지만 이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새마을금고 쪽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나 사기 영역은 아니고 편법이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법정에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다 불법으로 판정을 했고 또 그에 따른 그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까지 걸리면서 사실상 이제 1심, 2심 모두 당선 무효이 나왔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이것을 그 근본적으로 이제 법리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마지막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대법원에 이 문제를 와서 법리 논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님께서는 지금 과거에도 이제 편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사필 규정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 11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딸 명의로 받으면서 딸은 전혀 사업자가 아니었던 상황이고 또 대출받은 금액도 아파트에 투자할 명목으로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조건이 전혀 안 맞는데 허위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불법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요. 네네. 단순히 뭐 편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1억을 원래 사기 대출 받았다 하면은 사실은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해서 이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양형 사유로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예. 꼭 주장하는 게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항상 이게 뭐 조작된 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예. 지금 법원에서 2심까지 똑같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네네.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의원직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까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법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